북한의 수소탄 실험 소식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강하게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총기 거래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5명 가운데 1명은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플로럴파크와 헥스빌을 잇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새로운 노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청소년의 69%가 전자담배 광고에 무차별 노출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한의 갑작스런 핵실험 소식에 국제사회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어제 갑자기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에 국제사회가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오늘 오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보리는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이전보다 제재 강도가 세고 제재 범위도 넓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관련으로는 7번째가 됩니다. 백악관은 어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며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본 총리도 기자들과 만나 수소폭탄 실험 소식에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도 이전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제재의 강도 또한 세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등 13개 한인단체는 오늘 오후 플러싱 평통 사무실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규탄 성명서. 뉴욕의 모든 동포들은 김정은 독재 정권의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4차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적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우리는 한미가 굳건한 동맹체제를 바탕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독재 정권이 반드시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미 의회가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이 포함된 대북제재 이행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미 행정부가 이를 전방위적으로 실행하여 북한 독재 정권을 효과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우리는 반복되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 독재 체제의 신여 역할을 자임하는 미국 및 해외 종북 세력들의 시대착오적이고 정신병적인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동포들이 북한 독재 정권과 종북 세력들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강력한 총기 거래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총기 판매인이 연방정부의 면허를 받아 등록하게 하고 구매자의 신원조회도 의무화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강력한 총기 거래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총기 판매인이 연방정부의 면허를 얻어 등록하고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총기 박람회나 온라인, 벼룩시장 등을 통한 총기의 마구잡이 거래를 차단하고 총기 폭력 희생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과거 총격 사건 희생자의 가족, 총기 규제 활동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로비가 의회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조치는 사람들에게서 총을 빼앗는 게 아니라 신원 조회를 거쳐 총기를 사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2월 샌디옥 초등학교에 총기 난사를 거론하는 과정에서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실효성을 놓고도 벌써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몸이 아픈데 치료비 부담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은 여전한데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5명 가운데 1명은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즈와 비영리 민간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 가능 연령 인구인 18세에서 64세 유보험자의 20%는 지난해 청구된 의료비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보험자 5명 중 1명이 의료비 지불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보험자의 상당수는 의료비 지불을 위해 직업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77%의 응답자가 의료비 때문에 휴가 계획이나 주요 가전용품 구입을 미뤘다고 대답했고 75%는 음식과 옷 등 기본 생필품에 대한 지출까지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63%는 그동안 저축해온 금액을 의료비 지불에 사용했다고 대답했고 의료비 지불을 위해 추가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는 응답자도 42%에 달했습니다. 그 밖에 보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높은 병원비 때문에 치과 진료의사가 추천하는 각종 테스트나 치료, 처방전 작성 등을 연기하고 취소했다는 응답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한탁 씨의 케이스가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또 전국 면제등록부에도 기재되면서 잘못된 유죄 판결 판례로 법조계에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미시간대가 운영하는 전국 면제등록부에 친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한탁 씨의 케이스가 정식 등재됐습니다. 지난 2012년 미시간 법대가 노스웨스턴 법대와 공동 개설한 전국 면제등록부는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수년 후에야 무죄가 입증되거나 이 씨의 케이스처럼 증거 부족으로 형벌이 무효화된 1989년 이후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면제등록부로 미 사법부와 법조계가 인정하는 공식 기록물입니다. 한편 연방법원 펜실베니아주 중부지법 윌리엄 닐린 본심 판사는 5일 이 씨를 영구 석방하고 보석 조건을 해제하는 최종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재판은 완전히 종결됐고 보석 조건에 따라 제한됐던 거주 규정도 풀렸습니다. 한편 미시간대 면제등록부에는 현재까지 이 씨 케이스를 비롯해 총 1,728건의 판례가 등재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분석 연구를 통해 사법부의 정책 마련 과정 등에 이용됩니다. 뉴욕주 정부가 플로럴파크와 한인 밀집 지역 힉스빌을 잇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새로운 노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의 창출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5일 롱아일랜드 지역의 경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플로럴파크 지역과 힉스빌 지역을 잇는 새로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선 개발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13일까지 개발안을 주의회에 상정하고 오는 4월까지 예산을 편성받을 계획이라며 개발안이 승인되면 이 지역에 막대한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번 개발안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햄스테드 노선과 만나는 플로럴파크 지역에서 론콘콤바 노선과 폴트 제퍼슨 노선이 만나는 힉스빌 지역까지 이어지는 직선거리 9.8마일 구간의 새 노선을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공사에 투입될 비용은 대략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정부 측은 공사가 시작되면 약 14,000개의 직업이 새롭게 창출되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30억 달러가량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내일부터 의료용 마리화나 구매 아이디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뉴욕주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의사로부터 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우편으로 아이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7일부터 지난 2014년 7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뉴욕주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마리화나 구매 아이디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구매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아이디 신청 시 주정부의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인가를 받은 의사로부터 받은 마리화나 사용 자격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의사가 지정한 마리화나의 복용 형태와 복용량 제한 등의 정보가 기재된 아이디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카드를 지참해야만 판매소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이 가능한 판매소는 맨하튼 유니온 스퀘어 인근의 컬럼비아 케어 판매소 한 곳뿐입니다. 퀸즈와 브롱스, 맨하튼 머레일 등 나머지 판매소들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대상자는 암이나 에이즈, 간질 등 난치병 환자로 한 번에 최대 30일치 분량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값의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요즘엔 진짜 담배 대신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회사들도 전자담배 광고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청소년의 69%가 이런 전자담배 광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소매점 광고판은 물론 영화와 신문, 잡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전자담배 광고가 늘고 있는 반면 청소년 보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 중고등학생의 69%에 해당하는 약 1,800만 명이 전자담배 광고에 무차별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중고생의 약 50%는 대형마켓을 비롯한 소매점에서 전자담배 광고를 접했고 약 40%는 인터넷에서 전자담배 광고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전자담배 업계의 광고비 지출은 640만 달러에서 1억 1,5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전자담배로 흡연을 한다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1.5%에서 13.4%로 늘었고 전자담배로 흡연하는 중학생의 비율은 0.6%에서 3.9%로 증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청소년 보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2015년 한 해 동안 현대 기아 자동차가 미 전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양사 합쳐서 138만 대를 넘게 판매하고 6.2% 판매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76만 1,710대를 판매하면서 2014년과 비교해 5% 증가했습니다. 기아차는 62만 5,818대를 판매해 7.9%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브랜드 네임 판매 순위에서는 전체 7위에 오르면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개별 브랜드에서는 현대는 7위로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내려갔고 기아는 10위에 올라 지난해에 비해 2단계나 올랐습니다. 특히 기아차는 1994년 미주 시장 진출 이래 최대 연간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소렌토와 옵티마, 소울, 세도나, 스포티지, 포르테 등 7개 차종의 연간 판매량 모두 2014년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렌토는 13.4%나 증가한 11만 6,249대의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옵티마와 소울의 누적 판매량도 2014년에 비해 0.2%, 1.3% 증가했고 세도나는 무려 152.3% 증가했습니다. 한편 2015년 한 해 미주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한 제조사는 GM으로 1년간 308만 2,366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밖에 포드와 도요타 렉서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이번 주 CGV에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영화 히말라야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영화를 더욱 와이드하게 감상할 수 있는 스크린 X를 미국 최초로 선보이고 외국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도 주류 커뮤니티의 한국 영화 사랑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에서는 외국인 대상 올해 첫 행사로 영화 히말라야 스크린 X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이제 5번째입니다. 올해 처음이고,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한국 영화의 힘, 그리고 한국 영화가 이렇게 모든 장르를 커버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특히 이번 시사회는 CJ 측에서 미국 최초로 선보이는 스크린 X 상영. 히말라야의 전경과 등반 과정을 더욱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극장의 기존 그 양면 벽을 사용해서 270도의 그림을 영상을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좀 더 영화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 3D나 다른 기술처럼 안경이나 다른 장비가 필요 없는. 한국에서 개봉 19일 만에 관객 수 637만 명을 기록하며 3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영화 히말라야는 어몽길 대장과 휴먼 원정대의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한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스크린과 극장 벽면을 모두 감싼 히말라야 산맥은 한국 영화 매니아들의 영화에 대한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리기에 충분합니다. New technology for watching movies kind of gives you an immersive experience. So I figured I'd come out and check it out, especially for a movie like the Himalayas, which is probably a terrific way of presenting this technology because it's a very large-scale epic movie. Hulu recommended a Korean drama for me, and I've been watching nothing but Korean since. Anytime a new one comes out, I'm here, so it's about once a week. 한편 CJ 측은 내년에는 12편의 영화를 스크린 X를 통해 해외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잔잔한 감동, 게다가 첨단 기술까지 더해진 한국 영화는 외국인들의 인기를 끌며 한류 열풍에 한 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누구나 지난 한 해 나쁜 기억을 잊고 희망찬 새해를 맞고 싶을 텐데요. 뉴욕에서는 잊고 싶은 기억들을 한데 모아서 없애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송구영 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람들 보시겠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나쁜 기억 없애기 행사. 잊고 싶은 기억을 종이에 적어 분쇄기에 넣어버리고 For me, it's stress, anxiety. 자신의 뚱뚱한 사진이나 오래된 청구서 뭉치도 휴지통에 던져버립니다. We are saying goodbye to illness in 2015. 작년에 달고 살았던 지긋지긋한 약병을 망치로 깨부수는가 하면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노트북도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And I look forward to 2016 being my best year yet. 모아진 쓰레기들이 화물차에 실리는 것을 함께 지켜본 사람들은 후련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종이 상자를 들고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한 남성. 의뢰 노숙자라 생각한 사람들이 돈을 건넸지만 손사래를 치며 거절합니다. No, I'm giving you money if you smile. 남자는 돈을 구걸하고 있던 게 아니라 미소를 짓는 사람에게 1달러를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겁니다. Are you smiling? Yeah. All right, here's your buck. 깜짝 반전에 기분이 좋아진 시민들은 한 번 더 웃음을 터뜨립니다. Well, I've been blessed at Christmas, got a little extra money, and I just wanted to give back. 미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건넨 1달러. 그의 1달러 덕에 사람들은 따뜻한 감동으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17살 여고생 로렌이 검정펜으로 얼굴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못생기고 뚱뚱한 실패자. 사이버 왕따로 받은 상처의 말들입니다. But what if instead we started wiping away those labels that people gave us? 로렌은 얼굴을 깨끗이 지운 다음 이번엔 초록펜으로 행복,
사랑 같은 긍정의 말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친한 친구까지 사이버 왕따를 당하자 동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다는 로렌. 부정의 말보다 긍정의 말을 많이 주고받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는 그녀의 소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유지니아 최 씨가 맨하튼 사업가 세이머 하마데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소장에서 하마데는 2008년 최 씨에게 접근해 35만 달러에 달하는 17세기 이탈리아산 바이올린을 쓰도록 권유했고 최 씨의 명성으로 바이올린 재판매 가치가 오르면 2개 일부를 살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깨고 결국 50만 달러에 팔아 이익금의 7%만 지불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오후 8시쯤 남자친구와 함께 맨하튼 51가와 8번가를 걷던 22세 박수연 씨가 갑자기 인도로 뛰어든 옐로캡에 치여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박 씨는 지난 4일 밤 숨졌고 남자친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69세 택시 운전사가 승객을 내려주다 인도로 침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오는 11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 30분까지,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토요일 오전 8시까지 미드타운 터널 퀸즈 방면 차로의 통행이 차단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2012년 태풍 샌디의 영향으로 파손된 일부 구간 시설의 보수 공사를 위해 맨하탄과 퀸즈를 잇는 미드타운 터널 퀸즈 방면 차로의 야간 통행이 3개월간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2016-17 학년도 뉴욕시 킨더가튼 입학 지원서 접수가 오늘 15일 마감합니다. 2011년 출생한 뉴욕시 거주 아동의 학부모는 자녀를 동반하고 출생증명서와 여권, 거주지 증명 2가지 서류를 가지고 킨더가튼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각 거주지에 해당하는 킨더가튼 명단은 311로 문의하거나 시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킨더가튼 배정은 내년 3월 통보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고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겠고 밤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도 흐린 가운데 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